어제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못 봐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주제가 있는데, 오늘 영상은 이 사과에 대한 거를 다시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사과를 하는 방법,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사과를 읽는 법, 가짜 사과를 공격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피로감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 뭐 해결이 됐다고는, 뭐 여기저기서 해결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걸 떠나서 누군가가 오랫동안 고수해온 신념이나 삶의 방식이라는 거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 엄청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누군가의 근본이 바뀌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흑자님이 라이브를 키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마무리인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과를 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영상에 더 씌워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알게 된 것들도 있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제대로 된 사과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의 형태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했는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사과에는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자발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안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했습니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지 또 마찬가지로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이지 않은 사과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거를 못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것을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는지를 인지하고 있다. 다섯 번째, 그게 왜 잘못됐는지. 여섯 번째가 그것을 온전히 본인이 이해했어야지 이제 6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잘못됐는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사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못 오잖아요. 그러면은 사과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거절하십시오.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7번에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사족 달리면 안 됩니다. 그거 사과 아닙니다. 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혹은 자, 내가 무엇을 했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래서 1번에서 4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생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로 가름하면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사과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번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동의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제 의견이고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과 토론을 해본 결과로 얻어진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거리가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는,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왜 제가 이 형태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사과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100%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닙니다. 왜냐라고 물으실 텐데, 아마 제가 굳이 이 얘기들을 쓴 걸 보시면은 어느 정도 캐치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거랑 놓고 봤을 때 이게 완전히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사과를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요, 여기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사과가 없어요.
여기 이거는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가 내가 완전히 주체가 돼서 내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죄송한 것 같아서 어쩔 거냐고, 사과드리고 싶으니까 어쩔 거냐고, 이런 게 다 그래서 어쩔 건데 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되게 좀 묘해요. 미묘해요. 되게 얘네가 그냥 대충 들으면은 사과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과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긴 있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해야죠. 사과를 할 때는 죄송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사과를 드려야지 뭘 싶어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할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하세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생각하지 말고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한글의 되게 그 미묘한 부분인데 의미 전달이 되죠. 그런데 의미 전달보다 때로는 이 사람의 태도와 화법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의도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이니 의도니 하는 것들이 이번 사건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큰 의미가 있나 보세요. 의도를 아무리 강조한들 결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항상 살아있어요. 왜냐, 이미 일어났고 시간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의도를 다시 돌아 올라가서 이걸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내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어떤 말들이랑 똑같냐면요, 오해가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줄 생각하셨다면, 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실 줄 몰랐습니다. 뭐 이 외에도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나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의도를 여러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강조할 거 아니면은 말을 안 하는 게 맞죠. 왜냐,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왜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세요? 이건 잘못된 사과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해가 있으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네가 못 알아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네가 잘못 생각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네가 잘못 알아들었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줄 몰랐습니다. 네가 잘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남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걸 다 까발려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데 네 탓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도를 항상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점 같은 걸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생각이 다른 것이다. 이 얘기를 항상 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것으로 상대한테 상처를 주잖아요. 그건 더 이상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상처를 준 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본인 입장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예 가급적이면 손절하는 게 좋아요. 의도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중심적이고요. 왜냐? 지금 상처가 일어난 상황에서조차도 본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의도를 얘기하는 순간 앞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게 의미가 없어져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과가 받아들여진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도 얘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해도 그 억울한 거를 먼저 튀어나오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사과를 안 하는 게 맞죠.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사회성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면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걸. 내 의도는 이랬던 건데 너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 마시고 내 의도는 이랬던 거다. 그래서 나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맞겠죠. 사과라는 거는요, 나의 과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라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이 받아주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는 입장인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개인주의라는 것을 내세우고 서로 다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을 내세워서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과를 안 받고 너를 용서하지 않을게 도 다름인 거예요. 그것도 가치관 차이인 거예요. 왜냐?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과가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나는 내 식대로만 사과를 하고 싶고 상대는 받고 싶은 사과가 있는데 그게 매칭이 안 된다면은 당신은 용서를 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당신이 먼저 사과를 본인 입맛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내세우는 것은 이만큼 생각보다 중요한 과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여러분이라는 인간의 질마저 떨어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불어 유감이라는 말로 사과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손절하십시오. 그것은 미안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감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사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말을 돌리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 정말 미안한 사람한테 유감입니다라는 말을 씁니까? 유감입니다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친구 사이에 유감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상대가 나를 아래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할 때 왜 유튜버들이 그 두 손을 모으고 가지런히 서서 양복을 차려입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과는 그처럼 형식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뭐 옷차림까지 형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사과가 갖춰야 되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 분위기가 뭘까요?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과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전에 아주 예전 일입니다. 그 런업님이라고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런업님의 사과 영상 중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사과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런업님 2회 이상 올리셨어요. 2번인지 3번인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런업님 진짜 예전 초창기 구독자여가지고 이때 저도 나름 실망을 많이 했던 사람이긴 한데 그걸 보면서 사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던 사과 영상의 주된 골자가 첫 번째로는 다리를 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때 한창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게 이게 각도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다리를 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혹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분위기가 전혀 미안한 사람이 아니다. 억울해 보인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런업이라는 분은 사실 나름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셨던 나이가 유튜브 시작하실 때 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러 지내고 영상을 잘 만드시고 나름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 많은 실망감을 불러왔었어요. 그 당시에 이 역풍을 한번 크게 맞고 나서 사과 영상을 내리고 다시 올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만약 잘못 기억하고 있다면 정정해 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말로 그냥 도계자를 박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활동 잘하고 계시잖아요. 뭐 당시에 좀 많이 구독자도 빠지고 여러가지 역풍을 많이 맞으셨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구독자가 많아지셨고 다시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분이 그 당시에 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가지 의혹을 그래도 제법 많이 해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3차, 4차, 5차 가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는 반대로 얘기하면 거절당해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나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제 그만 좀 해라 가 나오면은 그 사람은 애당초에 미안한 생각이 없었던 거고요. 왜냐? 진짜로 미안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면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계산을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사과를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마지막에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사과를 골라 하는 사람은 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평판을 신경 쓰는 겁니다. 어떤 특정 잘못이 본인의 사회적 평판을 망가뜨릴지도 모르는 수준의 잘못이어가지고 그거는 사과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다면은 적어도 개인적인 사과를 받으셔야 되는,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질 각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로 미안한 게 아닌 거겠죠. 자, 여기서 사과를 하는 사람의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과를 할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은 모두와 잘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평판 얘기를 하자면요. 이거를 만약에 지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이걸 지켜주고 싶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도계절을 박아가지고 용서를 뒤지게 구하거나 개인적으로라도. 근데 상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너가 이걸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은 너의 비밀을 까버리겠다. 근데 그 사람 탓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당신이 잘못해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신이 책임져야죠. 저 사람이 당신한테 호의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당신이 먼저 제대로 된 성의를 보여야죠. 단순히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날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정말로 어떤 사소한 걸 트집 잡아가지고 금전적이나 혹은 물질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너 이거 얘기 안 하면은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게 정당한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협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이제 그 법정 싸움을 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을 주변에 둘 수 있도록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걸로 협박을 할 사람이라면 애당초에 그 사람이랑 엮이지 않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통찰력이라는 것이겠죠.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만약에 이걸 숨기고 있는 사람이어도 여러분이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 신호를 감지하는 촉을 엄청나게 예민하게 세워놔야죠, 항상.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거, 사과를 제대로 하는 능력을 갖추고 변명 핑계 대지 마시고 의도 타령하지 마시고 주변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사람 보는 눈, 즉 통찰력을 기르십시오. 해서 자, 여기까지는 사과에 대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나중에 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은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 사과로 인한 고통받았던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 주셔도 좋고 여러분의 생각, 의견을 나눠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